예를 들어서 전세 만기가 2024년 8월에 도래해요. 근데 만기가 돌아온다고 해서 꼭 그 시점에 내 집을 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지금 뭐 고유가 또 고환율, 고금리 상황에서 투자 시장에 대한 뭐 좀 어두운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좀 한번 짧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부동산 자산이 독특한 게 그러니까 쓰려는 사람은 실수요가 있고 또 투자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쓰면서 투자하는 자산은 사실 부동산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는 일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려고 사는 사람들은 뭐 그쵸. 그래 네. 뭐 내가 뭐 어차피 10년 살 거니까. 건데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집으로 해서 돈 벌어야지 이런 분들은 막 시장의 상황이 그리고 경제적인 환경이 변동성이 커지면 내가 불확실한데 투자를 좀 꺼리게 될 수 있잖아요. 특히 네. 부동산은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모한 투자자가 아니면 투자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 특히 경제 상황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아무래도 투자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시장에 뭐 그런 시장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 결국엔 가격을 올리는 건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높은 가격에 계속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투자 수요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일반적인 수요는 아까 제가 유효 수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투자 수요는요. 가격이 오르면 더 증가할 수도 있어요.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예요. 일종의 갭 투자가. 네. 그래서 서울의 갭 투자가 막 한 달에 많이 들 때는 5천 건 이상 됐습니다. 근데 지금 500건이 채 안 돼요. 네. 10분의 1로 감소한 최대 수준하고 비교해서 그만큼 내가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사야지 이런 분들은 뭐 굉장히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시장 분위기가 이제 그렇다는 뜻인데 어쨌든 무주택자들은 계속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내가 그러면 뭐 전월세로 그냥 살아야 될까 아니면 뭐 금매가 나오면 잡아야 될까 뭐 아니면 미분양 같은 것들을 좀 봐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할 것 같은데 무주택자들에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하는 게 현명하다고 봐야 될까요? 현재의 무주택자 분들의 선택은 일단 전세나 전월세로 사는 거죠. 뭐 이미 살고 계시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현명한 거는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다. 여력이 되시면. 근데 네. 여력이라는 게 내 여력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면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폭이 커지면 내가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전세 만기가 2024년 8월에 도래해요. 근데 만기가 돌아온다고 해서 꼭 그 시점에 내 집을 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많은 분들이 네. 이런 생각을 하세요. 맞아. 뭔가 끝에 점에서 다시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네, 근데 이 시점에서 가격이 안 떨어지고 막 오르고 막 근데 뭐 시장 환경도 안 좋고 이러면서 굳이 그 가격에 사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시점에 그 상황을 맞추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의 상황을 맞춰라. 그래서 가격 중심으로. 예, 가격이 떨어지면 뭐 전세 좀 빨리 내달라고 하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중개 수수료 좀 주고 그래서 이사하면 될 수 있잖아요. 이사하면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가격이 하락하면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미분양 주택들도 좀 지금 증가하는 추세인데 나중에 좀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미분양도 뭐 기회가 될 수 있는 물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미분양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좋은 건 아니고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된 이유가 지금 고분양가 때문이잖아요. 네네. 근데 미분양에 나서 뭐 분양가를 인하해 준다거나 아니면 할인해 준다거나
근데 그 폭이 크면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죠. 근데 지금 미분양이 고분양가 때문에 난 건데 미분양이 낮다고 해서 그럼 나 관심 가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격 기준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를 막 중공업 미분양까지 이어지면서 30% 할인해 준대. 그러면 30% 할인해 주는 걸 주변 또 매매 가격과 비교하면서 네.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은 뭐 전월세로 유지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지난번에 이제 전세론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고 그 동안의 전세 시장이 좀 어떻게 변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 말씀드린 전세론이 실제로 시장에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부랴부랴 전세 반환 대출이라는 것도 해주고 네네. 뭐 집주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세런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대출을 또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변곡점을 넘겼는데 네네. 이게 전세 가격이 최근에 이제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월별 상승이에요. 근데 전세 가격을 비교할 때 중요한 건 2년 전 가격이잖아요. 내가 근데 들어왔던 가격이랑. 그렇죠. 근데 2년 전 가격보다 지금 전세가 오르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일부에선 떨어지는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전세 가격이 뭐 오르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근데 월별로 오르는 이유는 최근에 집을 매수하는 것보다 전세 사는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향후에는 단기적으로 보면 전세 가격이 일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2년 전 가격과 비교해서 오르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뭐 큰 폭은 아니더라도 전세값이 오르는 건 맞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전세 가격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일단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뭐 감소한 상황은 아니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최근에 전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세 수요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수요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그러니까 혼인 건수도 되게 많이 줄고 있고 그러니까 가구 분화 속도도 느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세를 막 찾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말해서 신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전세 가격이 의미 있게 상승하거나 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분양 시장도 전망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청약에 나서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은 좀 무엇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분양 가격이죠. 분양 가격. 그러니까 나는 새 아파트가 좋아. 그래서 가격 아무리 높아도 그냥 청약 받을 거야. 분양 받을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어쩔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분양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의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보고 이 분양가가 적절한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그런 판단이 드셨을 때 청약에 이제 참여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규 분양에 참여를 하는 순간 어떤 선택지는 없어지냐면 예를 들면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청약에 내고 계약금도 내면 사실 그거를 그렇죠. 네. 일종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기회도 없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청약을 참가하실 때는 그런 기회라는 측면에서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막상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집값이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왔는데 이미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분양가가 이제 뭐 요즘 워낙 이제 공사비 뭐 인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내려올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 시장 가격이 적정가가 될까 뭐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분양가가 올라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대부분은 지금 공사비 인상을 얘기하잖아요. 네. 철근이라든지 시멘트, 뭐 인건비. 근데 이 부분은 그냥 구조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격이 오른 거가 쉽게 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분양가가 그것만 해서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요인이 또 두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는 토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랐어요. 쉽게 말해서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토지 가격이 떨어지면 분양가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 진행이 그러니까 땅을 살려는 게 결국에는 주택 사업자들이고 건설 회사들인데 네. 아니 지금 사업도 어려운데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네. 그럼 땅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또 분양가가 최근에 공사비가 오른 이유가 또 뭐냐면 공사 기간이 상당히 많이 길어졌어요. 과거보다. 그 이유는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 속도가 좀 느려지면서 이 건설 사업장은요 공사 기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타워 크레인을 빌려도 30일 빌리는 거하고 50일 빌리는 거 가격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면 원가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향후로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런 여력이 좀 생기면 일종의 사업 기간이 단축되겠죠. 그렇죠? 그동안은 막 여러 군데 분산해서 공사를 하고 있던 거를 한 군데 집중해서 빨리 끝낼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렇게 되면은 공사비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좋지 않느냐. 혹시 이제 현재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들, 뭐 1주택자일 것 같은데 이분들도 이사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1주택자분들이 이사 갈 때는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이사 가려는 집이 조금 더 거주 여건이 좋거나 그쵸, 쉽게 말해서 비싼 집일 가능성이 네. 있잖아요. 근데 집값이 떨어질 때 보면은 상대적으로 비싼 집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말해서 갈아타기가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겠다. 근데 그때 또 잘 이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집이 떨어지니까. 예. 내 집이 떨어져야 되니까. 근데 내가 살 집이 더 떨어졌으면 사실 이동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죠. 손해 본 느낌이 있더라도 그렇죠. 빨리 팔고 가는 게 그렇죠. 좋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때 갈아타기도 좀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좀 신호를 기다려라. 뭐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향후로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일종의 공급이 증가하면 집값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데요. 집값은 계속 빠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빠지면 다시 살려는 사람들이 시장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 신호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때는 거래량이 그래서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값은 빠지고 정체된 상황인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내 집 마련하기 되게 좋은 시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산 시장을 볼 때 가격에만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거래량을 동시에 보면서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고 싶으신 그리고 살고 싶으신 아파트의 거래량도 똑같은 모습을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빠지면 충분히 빠졌다는 신호는 뭐냐면 그 아파트가 막 거래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거래량을 잘 주시해서 상황 판단과 그리고 시점 판단 그리고 내 집 마련 시점을 고민하셨으면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